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암에 대비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입한 암보험으로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막상 현실에 닥치면 부실한 보장 내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암 진단부터 완치까지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내게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체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겁니다.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보험인데요.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이 타이틀이 있죠. 왜 사람도 이쁘고 착하면 애정이 간다고 하죠. 더 많이 가겠죠? 예, 그런 보험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나라의 암 환자분들이 몇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35명 중에 1명이래요. 그렇다 그러면 제 주위에 3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암 환자 수가 늘면 늘지만 또 생존율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이제 재발이 되죠. 발병이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2차 발병 확률이 지금 2배 이상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를 봤죠. 그랬더니 대장암 순서가 있어요. 대장암이 지금 4%나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암은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나 용종을 떼어냈어. 예, 난 건강할 거야. 하지만 2년 후에 또 용종이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재발률도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비뇨생식기라고 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위험한 재발률도 많은 게 유방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그 다음에 이제 난소 순서인데, 남성분들은 어때요? 지금 전립선암이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해요. 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습관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게 아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암이 우리가 이제 생기고 나면 가장 걱정인 게 뭘까요? 예, 첫째는, 내가 암이니까 혹시 내가 사망하지 않을까?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게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걱정이 내가 사망률보다는 치료비 걱정이 5배나 높대요. 네, 그만큼 걱정이 많으시다는 거죠. 네, 통계를 봤으니까 제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데 치료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내가 뭔가 암보험을 준비를 제대로 잘 했다면 정신적인 고통은 오히려 감소가 된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고통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치료가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다른 암이 또 생겼다고 했을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치료비로 고통을 안고 사시겠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암이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은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시겠죠.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언제 나을 수 있을까? 예, 걱정을 하시지만 갈수록 치료비가 어때요? 많이 들죠. 그러고 나면 사회적인 요인, 이게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이제 맞물리겠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오히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이 스트레스보다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어떤 거에 제일 내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까 봤더니 항암이에요. 항암치료. 항암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제가 이제 상담을 나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이세요. 그런데 20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집도 있으셨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사실 배우자분이 일을 하시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으시겠어요. 정해진 금액밖에 없으시겠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소득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매달 이 약값에 대한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가 날로 지금 커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일자리 실직이에요. 네. 예,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를 최소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치자면은 예를 들어서 5년만 해도 6천만 원 이상인 생활비가 드는데 설마 100만 원만 들겠어요? 우리 세금 나가죠. 먹고 살아야죠.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1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메디컬 푸어라고 아마 이제 근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제 생명 연장이 되다 보니 이게 생존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메디컬 푸어라는 이 용어가 이제 생긴 거예요. 왜? 생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치료비를 그전에는 우리가 80세까지 이제 수명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 그냥 적당히 살다 가야지 해서 의료비를 딱 그 정도만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80세가 돼도 건강을 워낙 유지도 잘 하시고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의료 기술도 좋아졌잖아요. 예. 의료 기술도 좋아지다 보니 생명이 더 연장이 돼서 내가 살고 싶지 않더라도 병원에서는 어때요? 완치는 아니지만 고쳐놔요. 네, 퇴원을 시키죠. 그렇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몫은 다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푸어라는 이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따왔는데요. 우리 이제 나라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예, 저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값이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약이 맞지 않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신약을 권해주세요. 근데 권해주는 기준이 뭐냐면 나라에서 혜택이 안 되는 다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다 이제 내가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약값인데 이 신약 자체가 되게 비싸요. 한 번 봤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자체가 보험이 안 되다 보니 결국에는 이거예요. 나는 살고 싶어. 이게 본능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뭐라 그래요? 이 신약을 쓰면 후유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살고 싶은 환자 입장에서는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신약에 대해서 물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 약이 맞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또 재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한 또 치료비와 생활비가 또 결과적으로 부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항암 치료제, 예, 가장 필요한. 왜 우리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제일 필요한 게 항암 치료제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일을 안 하시고 소득이 이제 없으시니까 어때요? 84%가 실직을 하셨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시다 보니 생활비가 이제 관건이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20대에서 30대가 암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대요. 예, 놀랍죠. 예전에는 보통 30대 이후라던가, 40대 이후라던가 이렇게 발생률이 크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도 암의 발생률이 이제 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면, 네, 그,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하고, 예, 가입하시지 않은 분하고의 비교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수입이 3,500만 원이 생겼죠? 예, 뭘까요? 이분이 2005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 3년 후에 이제 폐암이 걸리신 거죠. 그러시다 보니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혜택도 2,100만 원 받고 자기 부담금,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돈이죠. 나라에다가. 그쵸? 이제 병원에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요. 예, 내가 이제 들어있는 암보험에서. 네. 거의 5천만 원이죠. 4,900만 원. 이거는 이제 진단비 4천만 원에 입원비, 수술비,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받으셨는데, 받으시다 보니 4,900만 원 받으셨죠. 예, 그러다 보니, 납입은 사실은 얼마 안 하셨어요. 136만 원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은 암이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납입 면제를 하셨어요. 예, 더 이상 이제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내주겠죠? 그리고 치료비가 4,900만 원에서 치료비 이제 내가 아까 부담해야 된다는 거 있어. 1,400만 원? 예, 빼고 나니까 3,500만 원 생겼어요. 예, 이제 이걸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3,500만 원도 큰 금액은 아니세요. 네, 이제 매달 생활을 하다 보면, 예, 뭐 얼마 늘죠?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예, 생활비로 쓰시겠네요. 100만 원씩 기준 하신다면. 네. 또 이분은 보험이 없으세요. 네, 가입을 안 하셨네요. 근데 이분은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해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보험이 없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샘 암으로 이제 판정이 나셔서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는데 이분도 자기 부담금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네. 그런데 치료비하고 생활비를 한 2년 정도 1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셨을 때 2,400만 원 쓰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분이 또 2,400만 원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가 얼마일까요? 3,400만 원. 이분은 3,400만 원의 빚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료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들겠죠. 네. 이 보험의 제가 특징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정이 가는 그런 보험이라고 말씀드린 게 암이 진단이 나오거나 뭐 수술을 하시던 수술을 안 하시던 네, 제가 말씀드렸죠. 대장 전막내암은 우리가 예, 가장 착한 암이라고 해요. 왜 항암도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런 보험이세요. 항암도 하실 필요가 없고 수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종을 띄어내시면 돼요. 예, 그게 대장 전막내암인데요. 암 진단이 무조건 나오면은 납입 면제해준다고 했어요. 예, 납입 면제. 예,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해드립니다. 예. 그런데 암 진단이 무조건 됐을 때는 치료가 언제 끝나도 상관없으세요.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예, 다 나으실 때까지, 1년간 준대요. 예, 확정으로 주겠다죠. 네. 그런데, 1년만 주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예, 일시불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매달도 생활비로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부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일시불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이걸로 이제 수술을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매달 확정을 드립니다. 1년간. 예. 그리고 이제 지급이 이제 끝나요. 예. 그리고 나서 2차. 예. 그 다음 해부터 1년씩 끊어서 가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암세포가 또 얘도 사라질 때까지 매월, 예, 매월 우리 생활비 준대요. 100만 원씩. 예. 만약에 5년 동안 치료 안 되면은 6천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예, 일시불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보나 손보에 보면은 지금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대장 전막내암 이거 일반암에서 다 삭제했죠. 예,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가입하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일반암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장 전막내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별 없이 예, 지급해주겠대요. 매달. 예, 언제까지? 암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예. 그리고 재발 만약에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건 횟수하고 관계는 없어요. 무조건 전이가 됐던 재발이 됐던 암이 그냥 남아있으면 무조건 다 주겠대요. 네. 제가 좀 아까 드렸죠. 50% 이상 효율장애는 뭐냐면 합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스크와 다른데 휴유장애가 발생이 되면 합산해서 50% 이상 휴유장애가 무조건 발생이 되면 납입 면제해드린답니다. 네, 이게 보험의 특징이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최초적으로 암이 한번 생겼죠. 예, 그러면은 1년간 예, 매월 100만 원씩 드린대요. 그런데 땡겨서 1,200만 원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보험이 끝났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암이 이제 발생이 돼서 뭐 수술을 하시거나 그 자리에 남아 있겠죠. 아무래도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 1년간 끊어서, 왜 이거 1년간씩 끊어서 드리는지 아세요? 일시금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돈으로 필요하다 하면 일시금으로 찾아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월 100만 원씩 똑같아요. 매월 100만 원씩. 예, 암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예, 드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애정이 많이 가는 암보험이에요. 얘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매년 얘도 일시금 똑같이. 예, 지금 제가 이제 매월 주는 암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제 첫 번째 암 발생 시에 매월 100만 원씩도 주지만 이게 일시금으로도 가능하다. 예.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사실 보험이 없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수술비가 필요하잖아요. 일시금으로. 그래서 목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땡겨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암보험 할 때 뭐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이런 뭐 지급을 합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는 지속, 네, 지속 잔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잔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색해요, 보험회사가. 왜? 암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은 상관없이 매달 지급해 드린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데 암이 전이가 됐어요. 아니면 암이 다 났어. 내가 한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암이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셔도 되고 뭐 해지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완치가 되셨다고 해서 이 보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데 이제 전이가 됐거나 재발이 됐어요. 재발. 예, 그때부터 또 다시 드려요. 1년간 일시금으로 또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번째도 뭐 전이가 됐거나 또 우리가 암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데 전이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데 암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원발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암조차도 다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이 보험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암세포가 무조건 없어질 때까지. 네. 근데 이런 보험이 있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예. 생보와 손보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그전에는 매월 드린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정 암에서만 드린다고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가 되죠. 얘는 암세포가 정말 사라질 때까지 매월 드린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5년까지만 드리고 더 이상 안 드린답니다. 예, 그런 이제 비교가 당연히 되죠. 예, 최대 금액. 얘는 무조건 날 때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제한 없이 드리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딱 5년까지이기 때문에 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보험료도 차이가 좀 있죠. 보험료가 훨씬 또 예, 저렴하십니다. 네, 여기 밑에 납입 면제 기능은 같고요. 네, 지금 각사별을 제가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 두 개 다 이제 손해보험이신데요. 네, 기존에 있는 이제 보험하고는 차별이 된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혜택을 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일반암은 50%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일반암에 10%를 준다든가, 요런 이제 페널티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몇 년에 딱 한정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보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어요, 거의. 조건이 없이 정말 일반암도 다 100% 지급해서 매달 생활비라든가 일시금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암 또한 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 기간이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1년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1년이 뭐 지나셔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생보 같은 경우 2년 후에 100% 보장을 받는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1년만 보시면 돼요. 1년. 그런데 어머, 나 1년 안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안에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급이 안 될까요? 어떤 경우냐면 1년 안에는 50%를 지급을 받으세요. 50%. 받고 나서 제가 1년 보험은 끝난다고 했잖아요. 첫째 보험. 그리고 두 번째 2년 후부터는 제대로 매달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1200만 원.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보험의 플랜이에요. 예.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암이 진단이 됐을 때 100만 원씩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일시금으로 1년이니까 1200만 원이겠죠. 네. 받으시면 얘는 소멸돼요. 소멸. 예, 일단 진단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계속해서 준다는데 무슨 얘기냐? 예, 얘는 소멸이 되지만 얘부터는 드린다는 거죠. 매월 계속 100만 원씩 예, 전이가 됐거나 재발이 됐거나 또 혹은 다른 데 암이 또 생겼거나 예, 상관없이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린답니다. 예, 언제까지?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예, 계속해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얘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갱신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보험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얘 갱신형이지만 얘 20년 있다 갱신이에요. 20년. 네. 20년 안에 보장 다 받으셔도 되고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40대 이후에 되신 분들은 가장 적절하신 보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0년 있다 한번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그 안에 보장을 받으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암보험을 또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플러스 하셔서 지금 암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 금액이 1억 5천이죠. 얘는 누적을 안 봐요. 예, 누적하고는 상관없이 얘는 매달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보험료는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예시를 하고 있는 보험이라서 보통 우리 50대 기준 하시면은 여자분은 좀 싸죠. 28,000원. 그 다음에 남자분은 34,000원 기준이신데요. 70세 한번 갱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갱신치고는 아주 착한 갱신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보험료 제가 산출을 쭉 해놨죠. 네. 그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언제까지 제일 보험료가 저렴하냐면, 33세까지는 한 15,000원 정도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좋고요. 제가 조금 아까 그 PPT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20대나 30대에도 지금 젊으신 분들이 암 발생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사실 돈 10,000원이면 저희 커피 어때요? 하루에 한 잔씩 한 5,000원 정도 해서 한 2잔 정도는 그냥 까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얘네 없어지는 돈으로 해서 하나쯤 들고 가셔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발병 확률이 이제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가중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어떤 암보험을 가입을 해놔도 제가 볼 때 얘만큼 착한 보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갱신형이라서, 나 갱신형 부담스럽다. 하지만 비갱신도 있어요. 비갱신도 제가 물론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료 많이 비쌉니다. 네, 차라리 그 돈이 있으시면 저축하시는 게 낫고요. 제가 볼 때 20년 갱신으로 해서 가져가시고 최대 100세까지예요. 그래서 갱신해서 100세까지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뭐 20년 있다 해지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저렴하게 갖고 가시다가 지금 다른 그 암보험을 비교를 하셨을 때요. 사실은 이 보험은 거기 한 10%도 안 되세요. 암보험. 1,000만 원 가입하셨을 때 10%도 안 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상의 애정이 가는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애정이 가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오늘까지 여기
설명드린 거와 같이 암보험이 있다고 하셔서 안심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조차도 지금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제 주위에도 계시고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암보험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별명을 했어요. 암스트롱이라고. 암은 진짜 강하고 질기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좀 경제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암 진단부터 완치까지 또 암세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요청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 쪽으로 전화 주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49세 여성인데요. 네. 제 남편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다 보니까 제가 혼자 벌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근데 또 이제 큰딸이 이제 고3이 되고 아들이 중2 되는데 학원비하고 교육비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보험하고 있는 납입료가 조금 부담이 돼서요. 아, 그러세요? 저한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 좀 남기고 나머지는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지금 시청자님 49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특별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서 네. 제대로 좀 보장 분석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아, 큰딸이 고3이고 또 아드님이 중2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종신보험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제 보험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희에게 네.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좀 봤는데요. 총 4건의 보험이 있으시네요. 네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한 건 한 건 가입을 하셨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네, 아는 분들 소개로 이렇게 보험을 들게 된 거거든요. 아, 저희 어떤 보험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동부화재의 브라보 라이프 보험이 있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이렇게 좀 섞어서 잘 가입을 하신 것도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보장이 그렇게 되면 중복이 안 돼서 된다고 그래서 아, 예, 그러셨어요? 그렇게 들긴 했거든요. 교보생명의 생생건강보험은 2002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또 생명보험을 보면 삼성생명의 보장보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하나손해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9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큰딸, 또 중학생인 아들, 이렇게 두 자녀가 있으셨고요. 정형외과 간호사인데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입한 보험 분석이 필요합니다라는 질문이신데요. 강지독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내가 가입하고 계신 거 지금 내 건이고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설명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막 제가 따져보고 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예, 잠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동부화재 그 브라보라이프는 실손 의료비인데 이거는 굉장히 가입을 잘 하셨어요.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질병 입원 의료비가 1억까지 되고 통원비가 30만 원 잠깐 팔 때 그래도 가입을 잘 하셨어요. 이거는 100% 보장이 되는 건데 알고 계셨나요? 네네, 그거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는데 요거는 상해 의료비로 가입을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이 상해 의료비하고 이때 당시에 상해 입원 의료비하고 선택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상해 의료비를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1,000만 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아까 좀 사례에서도 그 상해로 해서 내가 정말 큰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다 보니까 무슨 수술을 몇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억이 넘게 큰 치료 비용이 드는데 네. 저는 이제 1,000만 원, 그 고객도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4천, 5천 되는 그 비용을 다 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상해 의료비가 매우 좋은데 여기 상해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비가 조금은 보강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보생명의 생생건강보험은 이게 아주 오래된 2002년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납입이 끝나시는데 80세 보장이라는 게 약간 단점은 있지만 보험료 대비는 괜찮아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요거는 사망보장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퍼펙트 보장이다 보니까 주로 80세 요때 지금 가입하고 계신 네 건이 다 80세 보장이세요. 그러니까 네. 약간 100세가 좀 돼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없고 80세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은 이게 암이 5천만 원, 뇌출혈이 2천, 급성심근경색 2천이 돼 있어서 암 5천만 원 가입하셔서 든든하셨죠 그때는. 네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금 보험료가 오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5천이라는 게 이게 50세, 60세가 되면 나는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고 문제는 그 보험료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삼성생명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손해 보험의 하나룸 슈퍼플러스 요것도 사실은 또 180세예요. 80세이고 그 다음에 뇌졸중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는 지금 가입하신 지가 지금 2011년이니까 물론 한 6년 정도는 내셨어요. 한 5년, 만 5년 정도는 내셨는데 앞으로 내야 되는 기간이 15년인데 문제는 제가 80세라는 거죠. 내가 80세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거. 지금 이미 49세이면 거의 한 내가 50세 또 그 뒤에 장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요것도 80세를 내가 앞으로 15년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것도 제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줄여볼까 생각을 해서 손해보험 쪽으로 한번 조정을 하는데 요거를 제가 보니까 사망진단비, 그러니까 암,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 삼성생명에서는 뇌출혈이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천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앞에 강에서도 나오지만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암을 반복적으로 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암이 완치가 되다가 나중에 재발이 되거나 또는 전이 되는 사례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게 실제로 암 진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어떤 보험도 암을 가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을 조금 넣고 이렇게 넣으니까 한 8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분이시라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동부화재 푸르미에 있던 거에 그러니까 질병 입원, 그러니까 상해 입원비 5천만 원하고 통원비 25만 원에 약값 5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약간 좀 추가 보강을 한 거예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아직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전자 담보가 이미 한화에 있던 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해서 그 다음에 34대 수술비. 여기에 이제 제가 입원비를 많이 안 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원비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보험료는 비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은 게 요즘은 하루만 입원해도 보험료를 주는데 문제는 암 수술을 해도 4일이면 퇴원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4일 정도만 받겠다고 그 비싼 보험료를 내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에서 사망보험금 1억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정리를 하시다 보면 아직 애들이 물론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없어서 부재 시에는 이 아이들한테 너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어서 요럴 때는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65세 정도 되시면 아이들이 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요 정도만 해도 25,000원 1억일 보장받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 한화 거하고 삼성 거를 제가 제외를 하면 요 두 개 10만 원 정도를 추가를 하시더라도 21만 원이 돼요. 그러면 현재 29만 원 정도 내시던 거에 한 8만 5천 원 정도는 절감하시면서 자 100세 보장이 됐고요. 또한 사망에 대한 니즈도 보강을 좀 했고 거기에 아까 실손 의료비 그 질병이나 말고 상해 당했을 때 그런 부족분까지 보강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아까 걱정하시는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보강이 되고 질병도 좀 늘렸는데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시청자님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10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벌써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100세 보장이 필요한데 모든 보험들이 80세 만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빨리 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리니까 사망 보장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정기보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정기보험으로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요. 고민 좀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253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5살 여성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그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1년 안에 암 진단을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네, 예. 정답은 받으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1년 안에 조금 아까 이제 강의했던 제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안에는 50%는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암이 발생이 돼서 1년 안에 50%밖에 못 받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100만 원으로 암세포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게 장점이에요. 네. 네, 오늘 이강희 전문가께서 강의해주신 암보험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혹시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못해드려도 방송 끝난 이후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오래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예, 저기 메트라이프 예. 생명의 변액보험 한 달에 20만 원씩 29회 부었는데요. 아, 예. 예, 이 지금 84%밖에 안 되더라고. 그 적립 해지 환급금이. 아, 예. 그냥 저축성으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거 회사도 바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세요. 예. 변액연금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84%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아마 좀 끝까지 들고 가시면
예. 생각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예. 2014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예. 예, 메틀라이프 생명 변액보험이라고 하셨고 혹시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세. 아, 올해 58세 되셨어요. 예. 예, 저희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나눠보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시죠? 예. 이것도 그 전에 방송 보고 이렇게 해서 네. 들은 건데. 그러셨어요? 키움증권. 네네. 네. 제가 사실은 보험은 정답은 없으세요. 그렇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이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나 좀 예. 더 안정적인 보험으로 갈아타시겠다. 뭐 물론 확정형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시점이든 앞으로든 시점이든 물가 상승률 자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이율이 없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전문가님이 이 변액보험을 권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변액보험 자체는 사실은 관리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 자체가 지금 평균 6%대, 8%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납입하신 지가 아직 3년이 안 되셨잖아요. 예. 예, 연금은 길게 보셔야 돼요. 거치 기간을 걸쳐서 우리가 회사가 이제 아주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수익률을 내주려면 어때요? 회사가 운영을 좀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납입 기간을 통해서 지금 물론 납입 기간 안에서도 지금 84%니까 나 100% 보장 못 받는다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84%에 3년도 안 되셔서 84%면 제가 볼 땐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네. 제가 좀 이제 시청자님한테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이지만 좀 끈기 있게 이 변액연금은요 갖고 계셔요. 왜냐면 이게 노후 자금이잖아요. 예. 그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내가 단기로 그냥 몇 년 저축해서 찾겠다 하시면 사실 이거는 맞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시려고 마련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상담을 좀 더 하셔서 내가 지금 수익률이 나는 펀드 종류를 좀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변액은요, 관리만 잘 받으시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지하시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 29회분인데, 그쵸. 환급률이, 적립률이 85.2%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면 단기간에,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단기간에 뭔가 내가 투자 성격으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 그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갑자기 막 10%대 나고 내가 3년도 안 되는데 100% 이상이 되고 한다면, 예, 우리나라 부자들도, 예, 다 여기다 투자를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나이가 좀 이제 드시고 나서 가입을 하신 거라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보통 20대나 30대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 나이대 수령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되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거의 200% 이상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상대적으로 이제 납입하신 게 지금 3년이 안 되시니까 한 55세 정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고 중간중간 전문가하고 통화를 하셔서 펀드 종류를 좀 바꾸셔갖고 나는 좀 수익률을 좀 공격형으로 하겠다 그러시면 펀드 종류를 좀 바꾸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님, 저희 강진옥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57세 가입하시고 지금 3년 정도 넣으셨는데, 이거 처음에 가입하실 때 연금 수령을 몇 회쯤 하신다고 생각하고 가입하셨어요? 그거 한 80세인가? 80세 연금이요? 이거 몇 년 납으로 가입하셨어요? 예? 몇 년 납? 10년 납. 10년 납. 이게 저축형식으로 생각하고 가입했죠. 저축형, 연금인데 저축형으로 가입을 하셨다고요?
예. 네. 그렇다면 항상 제가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앞에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가 꼭 필요한 상품이에요. 지금, 물론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84%지만 3년이 안 되신 분들이 90%에서 100% 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관리를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약간의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안에 내재된 펀드들을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것, 그 관리를 받으시면 수익률을 얼마든지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메트라이프 변액보험이 메트라이프 생명인데 이거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시면 바꾸시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58세 이신 분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10년 납을 하시고요. 관리 잘 받으시면 제가 볼 때 한 15년 정도 되면은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시면 또 연금을 길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세 이상만 살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나중에 이거를 목돈, 저축으로 처음에는 가입을 하셨지만 목돈으로 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조금 저도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10년 납이시니까 10년 내시고 꼭 관리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 펀드 관리하세요. 모르시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중간에 해지만 안 하시면 변액보험은 분명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끝까지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722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52세 남성입니다. 65세, 70세에 끝나는 만기 환급형 암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역시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여기 지금 문자를 주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납입 끝난 상품인지 아니면 현재 계속 납입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옛날 거들은 납입 기간이 좀 짧거든요. 그러면서 70세, 65세 이렇게 보장을 받으시는데 납입이 끝나셨다면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해약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이걸 내가 계속 현재도 납입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65세 것을 해지를 하시고 이미 나이가 52세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지만 비갱신형으로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52세에서 20년 갱신형으로 하시면 아주 저렴한 보험으로 또 실제로 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을 때가 40대에서 80대, 70대 요 사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때 집중 보장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갱신형 20년 되는 암보험으로 바꿔 타시는 거. 지금 70세는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52세면은 금방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그 대신 계속 납입하는 상태일 때는 65세를 해지하시고 갱신형 100세로 가져가시는 거 좋을 거라고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0927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65세입니다. 고혈압이면 뇌졸중은 가입할 수 없다던데요. 뇌출혈 진단비는 있습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네, 요즘에 보험회사가요, 고객분들에 대한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유병자분들이 또 많이 이제 발병률이 이제 많이 느셨고, 예, 진단도 많이 나오시고 하시는데요. 보험을 예전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이거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거 돼요? 안 돼요.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신장질환 있는데 가입돼요? 됩니다. 그러면, 정말요? 이러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유병자분들에게 지금 많이 보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청자님은 나이가 또 65세시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험 그 나이로는 정점이세요. 왜냐면 실손 의료비도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우리 건강체처럼 물론 하증은 조금 붙지만 그렇게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진단비 같은 경우도 65세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또 지금 뇌출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뇌출혈은 갖고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보장받을 확률이 낮아요. 그야말로 우리 뇌에
그 혈관이 터져야지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또 중증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셔도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험회사에 뇌졸중 진단비를 드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소액으로 드려서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말씀드릴 때 보상이 제대로 됩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소액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한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비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뇌출혈을 포함한 그야말로 보장폭이 좀 더 넓은 뇌경색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혈관 수술비 또한 같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유병자이시지만 충분히 뇌졸중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지금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서 선택을 통해서 가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상담, 보험 상담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